영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단군 이래로 영어를 배우기 가장 쉬운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손만 뻗으면 영어를 가르쳐주는 매체들이 곳곳에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영어 공부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영어 공부는 듣기만 해도 심리적인 장벽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는 인생의 미해결 항목으로 마음속 어딘가에 찝찝하게 남아 있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는 대부분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은 정치, 경제, 문화의 발달이 앞선 나라입니다. 선진적인 사고와 행동은 그 언어에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때문에 영어라는 언어에는 선진적인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고, 철학적 접근, 승자의 여유, 신사적인 배려 등이 녹아 있습니다.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영어 단어와 문법을 많이 알고 높은 시험 점수를 받고 회화를 잘 구사한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선진 문화에 익숙해지고 선진적인 사람이 되어보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누군가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녹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유토피아는 없듯 선진국이라고 해서 늘 행복하다, 만족하다, 감사하다 따위의 사탕 발린 표현만 쓰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부정적인 표현을 신랄하게 던지고 때로는 완곡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어 표현 자체도 좋지만 그들의 말 속에 배어있는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삶을 먼저 봐야 합니다. 같은 뜻이지만 다른 소리와 언어로 쓰이는 표현들을 보며 먼저 그들과 공감해야 합니다. 잘 알지 못하고 교감할 수 없는 사람과 사랑에 빠질 수 없듯이 단순히 영어 단어를 많이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책 영어 왕초보지만 네이티브처럼은 학교 학원에서 배울 수 없었던 영어의 색채, 농도, 질감,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태도와 품격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을 잡게 해줍니다. 영어 속에 배어있는 세계관, 문화, 공유된 가치라는 골수를 거쳐야 비로소 온몸에 피처럼 흐릅니다. 그제야 제대로 된 영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신간으로 나오는 영어 교재들은 거의 다 기초 영어 책들입니다. 애매한 타이밍에 영어 공부를 그만두고 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독자를 노리는 출판사들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전전하며 영화와 미국 드라마를 많이 보는 것에 마음의 위안을 둡니다. 서구 사람들이 언어와 문화를 알고 싶고 실제로 소통하고픈 욕구를 잠시 충족해주는 대용품인지도 모릅니다. 영어 왕초보지만 네이티브처럼을 쓴 유명현은 뉴욕 지립대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고 국내외 국제행사 진행자, 통역사로 일하는 영어교육 전문가입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영어로 대화하는 것을 들었을 때 미국에서 나고 자란 2세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하기 전에는 영어를 거의 말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농담을 놓치고 멍하니 친구들의 얼굴을 바라보던 순간부터 분위기 메이커가 될 때까지 그녀는 서구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배워나갔습니다. 영미권에서 나고 자란 경우가 아닌 이상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어를 속성으로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영어 왕초보지만 네이티브처럼을 쓴 유명현은 영어의 감성부터 배우라고 합니다.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하는 이유는 서구인의 공감 표현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 표현이 어색한 것은 단어와 문장에 공감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0년간 죽어라 영어 공부를 했는데 영어 울렁증이 심해서 단 10초도 말을 못한다고요? 사람뿐 아니라 영어에도 감성이 있습니다. 단어를 많이 알아도 감성을 놓치면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네이티브의 리얼 표현을 뼛속까지 공감하면 쉬운 단어로 술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를 예로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안녕한제를 직접 묻지만 상대가 정말 안녕한제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How are you today? 오늘 넌 어때? 라는 말에는 안녕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상대의 감정이 안녕한제를 진심으로 묻는 표현입니다. 이 인사는 상대방이 온전한 인격체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할 수 있습니다. 또 서구인들은 누군가의 결혼, 자녀, 건강 등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 대해 묻기보다는 주로 상대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평소 관심사가 무엇인지 물어보면서 스몰 토크를 시작합니다. 상대가 편안하게 느끼도록 하는 배려입니다. 영어에 I'm coming, 오고 있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 장소로 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영어 표현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는 배려가 느껴집니다. 영어에는 배려가 묻어나는 표현이 많습니다. 우리는 I'm sorry, 미안해 라는 말을 들으면 That's okay, 괜찮아 라고 말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원어민의 표현은 다릅니다. You are fine 또는 You are good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넌 괜찮아 라는 의미입니다. 즉, 넌 미안해야 할 입장이 아니야. 넌 괜찮아 라는 표현입니다. 온전히 상대를 배려하는 말입니다.
영어권에서 상대를 배려한다는 것은 단순히 please, thank you, sorry처럼 예의 바른 말로 대화를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입장과 감정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위로 문화도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초지일간 힘내라, 괜찮아질 거야 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상대가 고통의 시간을 건너뛰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위로 속에는 온전히 몰입해서 슬퍼할 기회를 주는 숨쉴 공간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I lost my dog, 강아지를 잃어버렸어 라고 하면 Oh, I am so sorry,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대답합니다. 미국인은 위로할 때 내 입장에서는 지금 정말 힘들겠구나 라고 표현합니다. 위로자의 입장에서 힘내, 괜찮아질 거야 보다는 상대의 입장을 인정하고 공감해주는 비중이 더 큽니다. 우리가 상대가 영어로 Thank you 라고 하면 You are welcome 이라고 대답하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인들은 You are welcome 보다는 Sure, no problem, 문제도 아니죠. No worries, 걱정하지 마세요. My please, 도울 수 있어 제 기쁨인걸요 같은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You are welcome, 천만에요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지거나 형식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영어 왕초보지만 네이티브처럼 이 책은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인 최진석 교수님이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세상의 변화가 시작되는 실리콘밸리에서 불변의 철학적 가치를 깨달았다는 유명현은 왜 우리는 영어를 배워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왜 우리는 선도력을 가져야 하는가 라는 질문과 연결시키려 노력했다. 그녀는 외국어 공부도 인간으로 성장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하나의 필수적인 관문으로 여긴다. 또 한 분이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코리아 헤럴드 최진영 대표입니다. 이 책은 저자의 경험과 통찰이 녹아있는 친절한 영어책입니다. 아주 쉽고 공감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학습자들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려는 따뜻한 의도가 느껴집니다. 원어민의 문화와 영어식 사고를 먼저 알게 해주려는 배려도 눈에 띕니다. 늘 어렵기만 했던 기본 영어 회화 실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최고의 책이라 추천합니다.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영어 단어와 문법을 많이 알고 높은 시험 점수를 받고 회화를 잘 구사한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영어 표현 자체도 중요하지만 서구권 사람들이 말 속에 배어있는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삶을 먼저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 표현이 어색한 것은 단어와 문장에 공감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10년간 죽어라 영어 공부를 했는데 영어 울렁증이 심해서 단 10초도 말을 못한다고요? 영어 왕초보지만 네이티브처럼 이 책을 꼭 보세요. 쉬운 단어로 절대 공감하는 표현 탑 120에 네이티브처럼 쉬운 단어로 말하는 법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